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합에게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미 연준이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을 동결로 결정하고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서 투자시장에서는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내년 금리 인하는 당연한 거고 더 나아가 앞으로 금리를 얼만큼 내릴지 그걸 전망하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센 태풍이 지나고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씩 나와서 서로 잘 버텼다고 격려하는 것 마냥 사람들은 이제 긴축의 힘든 시기를 거쳤고 잘 넘기고 잘 버텼다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장밋빛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번 연준의 금리 동결과 시장 반응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13일에 미 연준의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있었고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로써 이제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3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당장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바로 되는 것처럼 하면서 내년엔 아무리 적어도 금리를 최소 3번 정도는 내릴 거라고 하면서 지금 언론 매체에서 관련 기사를 막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화면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기사 제목만 보면 마치 당장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기사 보면 진짜 금리 인하 내년부터 시작될 것 같던데요. 그쵸. 이번에 미국에서 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 제목이나 그리고 기사 내용 안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을 제가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 기준금리 동결이라고 검색어를 치면 인플레와의 전쟁이 끝났다. 내년 금리 인하 3번에 0.75% 금리 내린다. 미국 금리 인하 예고에 대출금리는 이미 내린다 등 지금 말한 이게 이번에 미 연준의 금리 동결하고 관련된 주요 기사의 타이틀들입니다. 지난 FOMC 회의가 끝나고 미 연준 의장 파월이 발표한 전문을 꼼꼼히 다 읽어본 사람도 없을 거고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한 발언 내용을 하나하나 다 들어본 사람도 없을 건데 그런 상황에 이런 기사 제목을 봤을 때 바로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 내년에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내리기로 결정을 했구나, 그런 생각. 그렇죠. 내년에 미국에서 0.75%포인트 정도 금리 내리면 이제 우리 한국도 미국 따라 금리 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기사 제목이나 타이틀은 시장이 원하는 기대감이 이제는 어느 선을 넘겨서 소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미 연준 의장 파월이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한 50분 정도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다 한번 들어보면은 앞에서 말한 기사 제목처럼 저렇게 말한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금리 인하나 긴축 종료 같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 기사에 나오는 기사 제목이나 타이틀은 실제 파월이 한 발언 내용이 아니고요. 파월이 한 발언 내용 자체는 되게 명확했어요. 파월의 전반적인 발언 내용 자체는 이런 겁니다. 미 연준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거다. 지금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황이라 긴축 효과가 지금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고 아직 물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을 아직 보장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 긴축을 계속할 거고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긴축을 할 준비도 돼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시장에서는 빠른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은 추가 긴축 가능성을 일축할 그럴 시점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미 연준이 1조 달러가 넘게 양적 긴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양적 긴축도 앞으로 속도를 늦추거나 하는 그런 속도 조절 없이 지금대로 계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는 동결했는데 연준이 가진 채권 같은 그런 자산을 팔아서 시장에 있는 돈을 흡수하는 긴축은 계속 진행할 거라 이거네요. 그쵸. 이렇게 파월이 한 발언 내용 자체는 기존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기사에서 금리 인하를 하니 뭐니 하는 건 그건 뭡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기자회견 중에 질문하는 기자들이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꾸 계속 비슷한 류의 질문을 반복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내년부터 금리 인하를 하는 거냐라든지 내년에 긴축이 종료되냐, 양적 긴축을 방향 전환하거나 늦출 생각은 없냐, 구체적인 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냐, 경기 침체가 오면 그때는 금리를 내릴 거냐 등등 이렇게 기자들이 하는 질문 자체가 금리 인하나 긴축 종료를 전제로 하는 질문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걸 답변하는 과정에서 파월이
다만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나 물가가 안정되면 그때는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한 부분 같이 당연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언론이나 투자 매체에서 딱 요런 부분만 캐치하고 끄집어내서 마치 이제 미 연준이 금리 내릴 거 검토한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서로 막 실어 나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우리 한국은행까지 통화정책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가가 안정되면 당연히 금리 내릴 여지가 있고 침체가 오면 물가는 오르고 싶어도 오르기 힘든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 형식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파월은 그 답변을 하면서도 경제 성장률은 괜찮고 물가는 안 잡혔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월이 한 발언 내용하고 완전 다른 이야기가 지금 기사로 만들어져서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자회견 한번 보면 되겠네요. 네, 제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그냥 번역된 곳도 있으니까 제가 굳이 이 말할 것 없이 그거 영상 한 번만 봐도 바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연말 시즌 들면서 투자 시장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미국 금리 동결이라고 검색어 쳐서 한번 찾아보면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문 내용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 파월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거나 할 계획이 있다거나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한 게 단 한 문장도 없습니다. 그저 경기 침체나 물가가 잡히는 상황이 오면 그때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어쨌든 이 말에 앞서서 지금 경기도 괜찮고 물가는 안 잡혔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 말은 사실 파월이 작년부터 계속 해오던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한 얘기 중에 금리 인하 관련해서 가장 의미있게 한 발언이 뭐냐면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어느 시점에 하는 게 가장 적절할지에 대해서 이번에 미 연준 위원들이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이제 꺼내기 시작했다는 정도인데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고 논의한다고 하면서 마치 기정사실화해서 소설을 써서 기사화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내년에 미 연준이 금리 인하 3번 할 수도 있다는 그 구체적인 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네, 사실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도 참 무의미한 것 같긴 한데 일단 질문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화면의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시죠. 이번 FOMC 회의에서 미 연준 각 위원들이 내년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해서 점도표를 찍었는데요. 그게 내년 미국 기준금리가 4.6%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에서 내년에 4.6%까지 그렇게 내려가려면은 0.25%포인트씩 금리가 한 3번 정도 내려야 그렇게 되니까 이거 보고 지금 언론에서 내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3번 내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점도표상의 내용은 각각의 연준 위원들의 금리 예상을 도식한 것 뿐인 거고 점도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이 점도표처럼 그렇게 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번에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지적해서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각각의 의견일 뿐이라고? 네. 근데 각각의 연준 위원들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위원들의 의견이 종합이 돼서 금리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샘플로 예전 점도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 연준이 언제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지 기억하시죠? 22년 3월 달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2022년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기 딱 3개월 전에 2021년 12월 달에 FOMC 회의에서 나온 점도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21년 12월 당시에 미 연준 각 위원들이 22년 말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몇 프로까지 올라갈지를 예상한 의견을 보면 22년에 기준금리가 1%를 넘을 거라고 예상한 위원은 딱 2명밖에 없고요. 대부분은 0.75% 정도가 될 거라고 당시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22년 말에 미국 기준금리는 4.5%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아따 차이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의견은 의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파월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이번에 나온 점도표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때 돼봐야 안다는 겁니다. 그저 시장이 믿고 싶은 걸 믿고 기대하는 데다 집중하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점도표 보고 내년에 금리 3번 내리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또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얘기가 금리 인하를 기대감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금리 인하는 경기가 죽고 침체가 될 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를 우려감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투자 시장에서 워낙 가스라이팅을 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만 되면 마치 그때부터 경기가 막 활성화되고 부동산 시장 다 살아나고 주식 가격 바로 다 회복되고 급등하는 것처럼 그런 사고방식이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금리 인하를 한다는 말은 그만큼 경기 상황이 이제 침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고금리 가계부채 부담으로 많이 힘든 거 아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를 떠나 지금의 이 고금리 상황이 우리 생각보다 사실은 앞으로 되게 오래 갈 겁니다. 그리고 침체가 와서 금리 인하를 한다 치더라도 예전처럼 0%대 기준금리 그거 이제 아예 불가능하고,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0%대까지 낮춰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돈을 풀다가 정부고 민간이고 부채가 수습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리고 물가도 아무리 긴축을 해도 잡힐 듯이 안 잡히는 이런 사단이 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도 수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예전 같은 그 수준으로 금리가 돌아가기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시장 금리가 뚝뚝 떨어질 수도 없는 게 이제는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예전만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과거처럼 낮게 형성되기가 어려워서 정작 중요한 시장 금리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경제계의 중론이기도 하고요. 지금 실제로 우리가 맞고 있는 객관적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 기사 노름에 너무 놀아나면 안 되고요. 이번에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다고 해서 긴축을 멈춘 게 아니고 파월의 말처럼 앞으로 긴축이 계속 될 거라고 강조한 요 부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 당시에 말도 안 되게 돈 풀어서 자산 폭등하던 그 기억이 너무 임팩트가 있었다 보니까 아직도 금리 인하 이꼴 자산 폭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부분에는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죠. 네, 그 부분을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자신이 충분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시중에서 우리가 공짜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실제로는 정보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은 정보를 가장한 광고이거나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휘발성 정보, 혹은 대중을 세뇌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이는 경우가 보통이죠. 특히 경제 정보는 돈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엮여 있다 보니까 그게 더 심하고요. 정말 유의미한 정보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한다든지 대가를 치러야 되거나 소수의 폐쇄적인 네트워크 안에서만 의미 있는 정보가 도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번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해서 지금 이런 기사까지 나오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금리와 관련된 기사는 아예 안 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차라리 기업들 실적이나 직접적인 경제 지표를 보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진짜 웬만하면 인터넷에 있는 파월의 기자회견 영상을 한번 봤으면 하는데요. 정말 대부분의 기사들이 보면 기자들이 파월한테 유도성 질문을 하고 파월이 대답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연준은 물가가 잡히지 않았다고 본다고 선을 긋고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한 걸 가지고 연준이 금리 인하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망가지고 있는 가운데 그 속에서도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꺼트리지 않고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고 열리라는 이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조차 이렇게라도 일을 해서 직장에서 살아남고 돈 벌려고 하는데, 이 시국에도 투자 외치는 우리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